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시장의 움직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번 시간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유진베스트 전덕화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현 구간 코스피, 코스닥 낙폭 더 줄이면서 빨간불을 또 켜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봐야 될 거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 지분 더 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로 인해 급등을 했습니다. 지분을 또 매입해서 15%로 늘렸는데 이전에 한번 지분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산 거잖아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한 번에 왜 다 안 샀을까요? 약간 간을 본 걸까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했었는데. 그렇네. 또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굳이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 뭐 이렇게 출시 올해 내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협동 로봇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하게 지금 M&A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지난번에 10% 이제 인수를 하면서 시총이 그 당시에 한 4천억 정도 되던 게 지금 2조 가까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요번에 이제 5% 정도 장외에서 추가로 이제 지분을 갖다가 인수를 했고요. 최대 주주가 이제 1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콜옵션까지 행사할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6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거의 인수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런가 사실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로봇 시장은 약간 전기차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확실한 성장이 보이는 성장주는 일반 성장주와 다르다.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주도하는 느낌들이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데 네. 어찌됐든 가는 방향 자체는 둘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친환경, 전기차도 결국엔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인데 그것도 결국엔 강제성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출산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저출산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속화된 초저출산 상황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로봇이 훨씬 월등히 좋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인력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명확하게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장에 있어서는 확실한 부분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좀 전기차와 차이점을 좀 둘 필요는 있는데, 전기차는 기존에 있던 것과 새 것이 있으면은 기존에 있던 것을 규제를 하고 새 것으로 바꾸게끔 빠르게 좀 변화를 만드는 반면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급한 상황이지만 사실 아직 1%대 이상인 OECD 국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뭔가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규제를 조금 천천히 풀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과는 다르게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을 규제를 천천히 풀어가면서 바꾸겠다. 이런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확실한 성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차별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두 분 생각도 그래요. 우리 전기차는 확실히 봤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로봇도 그만큼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그 장기가 막 100년, 200년 이러면 그 정도까지 그렇게 치면은- 장기는 아니고요.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오. 로봇이 좀 일상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고령화 사회, 초저출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SPG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는 이유도 결국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로봇에서 찾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큰 틀에서는 뭐 전기차와 똑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도 로봇 관련주들을 처음에 투자했을 때 그 당시, 그러니까
2년 전이었나요? 그때는 뭐 삼성 SDS처럼 약간 공장 자동화 네네. 이런 종목들이 로봇으로 묶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청소기였어요. 근데 네. 현재 이 로봇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정말 돈이 되는 그 산업군은 또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네. 그 뭐 닭을 튀겨주는 로봇도 있고요. 지금 뭐 식당에 가보면 서빙을 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맞아요. 골프장 요즘 그 클럽하우스 맞습니다. 가면은 네. 네, 외곽엔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서비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로봇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만 보던 로봇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로봇들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로봇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센서적인 부분들, 이동을 해야 되는, 그리고 뭐 사람의 감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사실 AI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떠났을 때는 뭐 하드웨어 쪽으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센서 쪽, 사물을 보고 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듯이 로봇도 결국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라이다 센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의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이미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카메라 센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에 이제 들어가는 뭐 3D 센서 카메라를 납품하는 뭐 나무가라는 이런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부각이 된다라면 또 충분히 시세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 중에 AD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협업을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는 그 로봇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적인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 매도 타이밍을 이제는 못 잡겠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IRA 법안도 그렇고 CRMA 법안도 마찬가지로 다 자국 내 공급망을 형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당연히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공장을 지으면은 대부분의 공장들이 요즘엔 자동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산업용 로봇이 또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게 봤을 때는 로봇들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용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20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아직까지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실적이나 이런 상승 추이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어찌됐던 간에 대부분의 공장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대체 인력이 지금 로봇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런 각국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지금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부분이 있다면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중을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맞는 거지 전량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안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야 이쯤 되면 이제 분할 매도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다 보면 정말 추세를 끝까지 가져가는 종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뭐 발바닥 각질에서 잡기는 힘들고요. 그렇죠.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팔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좀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보다 보면요. 어떤 시점에서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 네. 종목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금 시장은 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테마나 섹터의 주도 섹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신고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을 당장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다
고점에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세적인 관점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꺾이는 시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 최꼭지점에서 팔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눈이나 뭐 책에서 나오는 목 정도에서 팔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주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뭐 100% 수익을 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 꼭 두 주 있어. 비중이 없어요. 네, 비중이 나온 게 없어요. 없거든요. 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한 주씩 이때가 꼭지다 생각하고 팔다 보면은 얼마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린 것들은 또 손절을 못 해가지고 여러 주씩 갖고 있고 참 그게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 그래요. 그럼 섣불리 팔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들고 가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좀 주가 퍼포먼스가 남아 있어 보이는 그런 기대주들 로봇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SBB테크 감속기 계속 가져갈 거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치킨 잘 튀기는 뉴로메카가 아, 또 치킨 오늘 나왔네요. 네. 네, 치킨 잘 튀기는 뉴로메카가 또 이번에 협동 로봇하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으로도 좀 더 이렇게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부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가는 게 계속 갈 겁니다. 수급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증시 자체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 그런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 SBB테크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고점을 계속해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아 보이고 아직 부각이 안 된 종목에서 찾으신다면은 뉴로메카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SBB테크와 뉴로메카를 관심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로봇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LFP 양극재 사업 검토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입니다. LFP 양극재 사업 진출 검토 배경, LFP가 왜 중요한지, 그럼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뭘 잘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다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3사 쪽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잘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 LFP 양극재 소재 사업에 또 참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LFP 자체는 사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하이니켈 배터리보다는 약간 구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식이라고 보는데 그 구식 배터리 자체에서 발화, 화재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원계 배터리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 비교적으로 싸거든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싸다 보니까 그런 가격적인 측면과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래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가는 배터리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나 EV나 그리고 이제 GM 볼트 EV 같은 경우에서 좀 화재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리콜을 하면서 수조원대 피해가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대부분 점점 더 안정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배터리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도 LFP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3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하면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좋은 하이니켈 잘 만들어놨는데 안 쓰지? 하고서 다시 한번 또 시선이 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구식 기술이라고 했었던 만큼 이전에 이미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에 대한 진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조금 더 새로운 또 공급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 같이 작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포스코케미칼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맞나 봐요. SK온 포드 이야기 나왔고 LG 엔솔도 앞으로 뭐 연내에 나올 것이다. 그럼 지금 이 포스코케미칼의 가격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반영된 가치예요? 아니면은 그것까지 반영이 안 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격이에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안 오게 다행이네요. 그래요? 네. 이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거 이 정도면 정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에서 갭 상승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지금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의 그 목이 기린 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뭐 천국의 계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는데 네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신고가 가는 종목들 섣불리 이제 고점을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 역시 지금 뭐 대략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에코프로랑 이렇게 또 양사를 비교를 뭐 직접적으로 뭐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는 좀 아직 갈 여력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주,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결국은 이 배터리 3사에서 대량의 물량을 수주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 네. 나올 실적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뭐 지금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확하게 좀 가격 라인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3만 5천 원 정도 이탈 안 나온다라면 그냥 보유자분들은 계속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가격 라인을 손절로 잡고 분할 매수로 또 접근을 또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뭐 워낙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했고 전덕화 팀장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넘어갈 수 없죠. 전덕화 팀장이 포스코 케미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주라고 한다면 좀 가격대 라인 설정은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좀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바닥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저 같으면 계속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계속해서 몰리는 트렌드고 그런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줬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 같아도 그 주가 이전에 바닥을 찍었던 바로 전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저점 깨지 않는 이상 보유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급등에 매도할까 고민하실 분들은 살짝 손 멈추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에 누가 웃을까요?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투자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일단 이렇게 뭐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나오면은 전 한 번도 그런 단위의 그 금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뭐 하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숨은 뜻을 우리는 또 살펴봐야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 단위가 이제 좀 우습게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네. 뭐 10조, 20조는 우습고 한 100조 단위가 나와야 되고 뭐 경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렇죠. 중동 쪽으로 가면 또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제 또 투자를 할 때 대규모로 하고 또 긴 시간을 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를 뭐 통틀어서 이렇게 좀 크게 규모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이쪽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조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어차피 이제 뭐 하루 이틀 안에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장기적인 투자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 시장에서 좀 효과는 충분히 보는 것 같습니다. 증시를 부양하고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300조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지분 점유율을 갖다가 좀 늘려가겠다, TSMC를 잡겠다라는 포부를 몇 년째 밝히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점유율이 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대규모 단지 뭐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 있더라도 생산 능력이 캐파가 지금 삼성전자가 TSMC 비해서는 적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투자할 때도 TSMC는 한 47조 정도 투자를 했고요. 삼성전자 한 15조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대규모 투자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194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506조 정도 한 2배 이상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포트폴리오를 하나로만 가져갔을 때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국내 또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설비가 이제 들어가거나 장비 업체들, 소부장들 다 좋은 소식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이 공장을 짓는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한 낙소 효과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어제부터 일단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띌까요? 오늘 사실 가장 또 상승폭이 컸던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기는 하는데 사실 좀 다른 호재랑 이슈로. 같이 겹치면서 같이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그 소부장 업체를 포함해서 뭐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나 장비 공급하는 애나 파운더리나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사실 가장 먼저 간 건 장비였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들을 계속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장비 쪽으로 가장 좀 눈이 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좀 오늘 상승폭이 좀 있었던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ALD 장비들을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왔었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벤더사로 계속해서 납품을 해왔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진테크나 원익 PS 이런 애들이 이제 장비 쪽에서는 가장 좀 눈이 띄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사실 가온 칩스가 좀 굉장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팹리스와 파운더리 사이에서 또 연결을 해주는 이 가온 칩스 자체도 삼성전자 원래 파운더리 좀 직원들 6명에서 또 창업한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너무 잘 연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고객사나 파트너십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온 애들이다 보니까 가온 칩스가 조금 더 오늘 반등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투자에 대한 수혜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래서 장비 쪽을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을 종목별로 보시는 게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 IPS나 유진테크 그리고 가온칩스 정도 먼저 눈여겨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소부장 쪽 특히나 장비 쪽이 먼저 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종목도 눈여겨보자라고 했고 앞서 저희 로봇 이야기할 때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정연 아나운서 로봇 다음의 대장주는 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실상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웬만하면 대장 역할하고 그 자리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네네.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나마 조금 그 뺏어가는 게 로봇이랑 AI가 번갈아 가면서 뺏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들의 대장자리를 반도체 소부장이 뺏어갈 가능성은요?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300조 단위가 크고 여기서 이제 또 테마처럼 이렇게 이제 군을 이뤄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2차 전지만큼의 그런 임팩트 있는 뭔가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도 있고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들은 뭐 계속해서 좀 만들어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저는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재생이요? 네네. 결국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뭐 전기차도 그쪽이잖아요. 네, 그쪽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보고 있고 지금 아직은 좀 뭐 바이오 정부에서 요번에 6대 뭐 산업 육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번 보시고 최근에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섹터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덕화 팀장 생각은 어때요? 가장 우려하는 건 2차 전지에서 끌고 가는 그런 매수세 수급이 다른 대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 매도로 인해서 투매로 이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그런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돌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네. 우리 시장은 항상 그랬듯이 가던 애가 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살아난다 하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모든 정책들이 사실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이라고 보거든요. 네.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이었고 그리고 전기차도 다 친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가 그런 쪽으로 다시 돌지 않을까. 소부장 쪽으로도 분명히 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사이클이나 아직 그리고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모멘텀이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친환경 업종 쪽에서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사실 높은 거는 로봇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AI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번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주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수급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경제 상조 어찌됐든 간에 FOMC도 마찬가지고 연내에 어느 정도 다 갈무리가 되는 시렵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섹터별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쪽으로 눈길을 한번 더 가져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특징주 다뤄봤는데 그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이 지금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현 구간에도 29.75%의 급등. 거의 이 정도면 뭐 삼성이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상한가 들어갈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5장 분석해봤어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